김현정의 뉴스쇼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퇴근길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자, 정두원 전 의원이 나가시고 권영철 대기자 들어오셨습니다. 권영철 대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뭐 반기문 전 총장의 등판에 대한 코멘트도 지금 많이 들어오고 나경원 원내대표 이야기, 뭐 황교안 대표 이야기 여러 가지 문자들 많이 들어옵니다만 일단 댓글쇼로 조금 댓글들은 제가 모아놓도록 하고 부지런히 와이뉴스를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도 제가 지금 궁금하던 사안이거든요. 안양교도소. 네. 지난번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 왔다 가셨잖아요. 네. 이제 끝나고 저랑 잠깐 얘기하시면서도 교도소에 그분이 굉장히 관심 많으시던데. 근데 그렇습니다. 관련된 얘기 선상입니까? 얘기가? 그렇죠. 저도 그제 안양교도소를 가보고 왔거든요. 예. 안양교도소 이 지금 수용 시설의 과밀이 심각한 지경입니다. 한 명이 인간적인 생활을 하려면 얼마 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까? 인간적인 생활을 하려면 네. 한 명이 최소한 한 평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지금 2평 말하려고 했는데 최소는 한 평. 두 평도 내기 나오지만 우리가 저 좁은 독서실 같은 데가 고시원 같은 데가 한 고시원이 평이 채 안 한 된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가보니까 안양교도소는 수도권에서 상당히 형편이 나은 축에 속하는데 예. 한 명이 있는 게 0.5평을 조금 넘거나 그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0.5. 7평 남짓 한 방에 11명, 13명이 있는 걸 봤거든요. 앉아 있는데 꽉 가득 차 있었어요. 잠깐만, 지금 우리 스튜디오가 이게 몇 평이나 될까요? 이거 몇 평이나 될까요? 이게? 한 2평 조금 넘지 않을까 두 싶습니다. 평. 예. 그러면은 이게 지금 4평이래요. 한 4평 된대요. 네. 4평 요거보다 조금 더 큰 공간에 열 몇 명이 10명 이상씩 먹고 있는 거죠. 자고를 다 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좀 빡빡하긴 하네요. 빡빡한 정도가 아니라 와. 제가 그 안에 들어가서 혼거실 여러 명이 있는 방들을 둘러봤는데 예. 그 방들에 뭐 앉아서 이제 그 시간이 인원 점검하는 시간이어서 그런지 예. 11명, 13명 있는 방을 쭉 봤거든요. 예. 앉아 있는 건 가득 차 있었는데 그 안에 변기도 있잖아요. 있죠. 변기는 따로 세면대도 있고. 예, 있죠. 요즘에는 거기 좀 약간 가려져 있습니다. 변기는. 어쨌든 그 공간은 네, 있긴 네, 있잖아요. 네. 거기 안에 그런 공간이다. 알겠습니다. 예. 그 감방에도 들어가 보신 거예요? 안에도?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안양교도소가 전체에 404개의 그 방이 있거든요. 예, 이게 예. 이제 수용 뭐 거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예. 여러 명이 있는 홍거실이 236개고 독방이 이제 나머지 168개인가 있는데 원래는 규정상은 독거실이 규정입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혼거실 여러 명을 두게 돼 있는데 예. 혼자 있을 경우에 왜 뭐 자해를 하거나 그럴 위험이 있어서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혼거실이 원칙이고 독거실이 예외처럼 운영되고 맞아요. 있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원래 원칙은 독거실이 네, 원칙이에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예. 저는 처음 알았네요. 원래는 독방이 원칙이고 혼거실 여러 명 섞여 있는 게 예외인 건데 지금은 그 반대고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워. 예. 안양교도소 원래 1,700명을 아. 수감하게 돼 있는데 예. 지금은 1,915명이었습니다. 그러면 네. 이 스튜디오보다 조금 더 큰 공간에 13명이 지낸다 그러면은 잠은 편하게 자는 거예요? 뭐 칼잠을 자야죠. 근데 겨울에는 그나마 체온이 좀 따뜻하게 해주니까 나은데 여름에 그 아유. 작년 여름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무더위에. 선풍기는 있어요? 선풍기는 아마 지급을 하는데 그 좁은 방에 선풍기 돌면 뜨거운 바람이 나오죠. 뜨거운. 시원한 바람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청취자들도 아무리 죄 지은 사람 밉지만 그래도 좀 그건 그러네요라는 문자들이 지금 들어오는데 그러면은 이왕 뭐 말 나온 김에 네. 혼거실은 어떤 사람이 가고 독거실은 어떤 사람이 가는 겁니까? 원래 이제 말은 그렇게 독거실은 뭐 범털들이 가고 네. 홍거실은 개털들이 간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고위공직자나 뭐 대기업 총수나 이런 사람들은 주로 독방을 쓰고 예. 지금 구속됐던 뭐 김기춘 씨나 이런 사람들 다 독방 이명박 독거실. 박근혜 다 독거실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마는 교도소 쪽 교정당국 설명은 이런 사람들 유명인들을 홍거실에 넣으면은 사고가 날 우려가 있다 그럽니다. 뭐 돈을 떠들여 한다거나 위해를 가한다거나 그런 걸 이제 관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안전 관리상 어쩔 수 없다. 예, 뭐 이렇게 물론 얘기를 해요. 뭐 병력이 있거나 뭐 이런 아. 것 때문에 구분한다고 얘기는 합니다. 그럼 안희정 전 지사 같은 사람들은 지금 독거실에 있어요? 홍거실에 있어요? 남부구치소 있다가 지금 안양교도소로 옮겨져 안양교도소 있는데요. 갔으니까. 예, 독거실에 있습니다. 독거실이고. 독거실에 이제 이게 아직 그 미결이잖아요. 대법원 확정 판결이 안 났거든요. 예. 그럼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이 사람은 이제
외부에 공개를 안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기계수들 방만 받고요. 독거실인 것은 못 받습니다.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도 안양교도소 있죠. 예, 거기는 그럼 이 사람도 독거실입니까? 그 사람은 혼거실에 있다고 합니다. 아, 이 사람은 지난번에 한창 문제가 많이 됐잖아요. 뭐 황제 수용이니 뭐 예, 예. 그래서 아마 저 혼거실에 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안양교도소 하면 전두환 씨 수감돼 있던 곳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1995년 12월에 들어가서 2년간 살다가 나왔죠. 전두환 씨가 수감했던 독거실이 한 6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 꽤 넓네요. 10명 이상이 지금 세상을 잘 수 있는 곳이죠. 와, 지금 여기 같으면은. 지금 저희 스튜디오보다 훨씬 넓은 건데. 예, 지금 저도 그 공간을 가보고 싶었는데 그 공간은 지금 사무실로 이용되고 있고 예. 사동이 달라서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 그럽니다. 지금은 과거에 수감됐던 흔적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헌법재판소가 과밀수용, 교도소 과밀수용은 위헌이라고 결정을 한 건데 네. 왜 이건 넓히지 못하고 있는가? 이게 사실은 오늘 와인 거잖아요. 이게 참 지난 2016년입니다. 이게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은 위헌이라고 결정을 하면서 당시에 헌법재판소장 등 4명의 재판관이 적어도 0.78평 1인당 2.58제곱미터의 수용시설을 확보하라고 그랬어요. 예. 그런데 지금 아직 3년째 한 발도 못 나가고 있고요. 그 안양교도소를 왜 가봤냐면 안양교도소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교정시설입니다. 예. 이미 1963년에 지어진 건물이거든요. 진짜 오래됐네요. 근데 이게 지금 건물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았습니다. 노후불량. 아파트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56년 된 아파트라 그러면 와, 이거는 당연히 재건축을 했어도 벌써 했었을 텐데. 그렇죠. 누수와 균열이 심해서 사실 84개 동 가운데 50개 동이 지금 붕괴 위험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평가가 됐는데 예. 법무부는 1999년 20년 전부터 안양교도소의 이전 또는 재건축을 논의를 시작해 왔습니다. 예. 그런데 안양시가 계속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안양시가 예. 왜요? 주민들 반대 때문이죠. 재건축을 하거나 뭔가 더 확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안양 시민들이 반대해서 지금 있는 것도 옮겨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교도소가 있던 자리는 사실은 외진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아파트가 다 들었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전을 하고 있는데 예. 안양시는 재건축 불가 다른 도시 이전을 고집하고 있고 그래서 법무부가 안양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어요. 그런데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로 이겼습니다. 이겼는데도 2014년에 이겼는데 벌써 5년째 한 삽도 못 뜨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반대 때문에. 주민들 반대 때문인데 이게 우리가 법치국가인데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걸 지방자치단체가 반대한다고 한 발도 못 나가는 상황이 좀 도대체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건축이 안 되고 있는 여기만 안 그런 게 아니라 부산구치소, 네. 구창구치소 등등도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자, 지금 청취자 문자가 들어옵니다. 네. 6488님은 죄는 미워하되 인간은 미워하지 말라고 했으니 죄인이라도 그 정도의 최소한의 인권은 보장돼야 된다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아니 그럴 돈으로 피해자나 구제해 주세요. 범죄자한테는 쌀 한 톨도 아깝습니다. 박소영님 같은 이런 의견도 있는데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어쨌건 수감 시설 이게 이제 우리가 인간의 존엄성은 우리가 국민이지 않습니까? 예. 범죄자도 국민이거든요. 예. 형이 확정된 사람들이더라도 그 사람이 들어간 게 교정 시설이라는 게 교화시켜서 사회생활 하도록 만들어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오히려 이제 수감자들 인터뷰를 해보면은 사람이 악랄해진다 그럽니다. 오히려 악에 바치게 된다. 악에 바치게 되고 교화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악에 바치게 되고 재범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결국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오는 거죠. 돈도 더 많이 듭니다.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는 게 저는 이해가 도저히 안 갔는데 예. 어쨌건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해 약속을 했거든요. 교정시설이 인권의 척도다 그나라. 예. 그래서 바로 세우겠다 그랬는데 어쨌건 저는 이게 지방자치단체들이 반대만 할 게 아니라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감됐다 나온 동부구치소 예. 새롭게 지었지 않습니까? 예. 법무타운으로 하는 겁니다. 이제 교도소라고 안 부르고 동부법무타운, 예. 아니 경기법무타운 이렇게 해서라도 좀 유치하는 지자체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는 하고 있는데 좀 국민들 그 지역 주민들이 좀 새롭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 굴러온 돌인데 박힌 돌을 빼내려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좀 헷갈리지 말으셔야 될 거는 그렇다고 해서 황제 수용하듯이 거기에 뭐 소파 하나 주고 침대 하나 주자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 네네. 예, 법에 정해진 한 평이 좀 안 되는 공간이라도 0.78평. 확보해 주자. 네, 그렇죠. 고의학이라는 거 말씀드리죠. 오늘 권영철 대기자 잘 몰랐던 부분 잘 꺼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